반갑습니다. 손님이 잘생긴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유튜버 양팡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도와주실 분을 한번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지금 5년째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 천마부동산 소장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떨리시겠지만 유튜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건 개요는 양팡이라는 유튜버가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매물들을 보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을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매도인 측 주장이 어떻게 되죠? 매도인 측 주장은 양팡이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금을 입금을 하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 1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양팡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계약은 했지만 합의가 해제된 상태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천마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계약이라 하면 요식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불요식이라고 하죠. 저희들 흔히 말하는. 그렇죠. 불요식이라 하면 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모든 게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볼 게 없죠? 볼 게 없죠. 이건 그냥 확실하게 계약이 된 거죠, 그냥. 그렇죠.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천마 소장님이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정을 가서 결론적으로 명백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보면은 이미 이 계약은 성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거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서로의 의견보다는 매매 계약서 한 장 가지고 모든 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인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계약할 때는 일반 막도장 사인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하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일반 도장 찍었어도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인감도장 날인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법에 대해서 양팡님께서 잘 모르시거나 변호인단을 선임을 하신 것 같은데 대처를 좀 잘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렇죠. 그냥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네.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일방적인 양팡 측의 얘기이지 않을까. 네, 양팡님이든 선임한 변호사님이시든 처음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그걸 가지고 아마 언론에서 이런 부분 잘못됐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같이 말 주고받는 게 무건대리라고 하는 건데, 무건대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무건 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뭐 어머니 몰래 집을 팔았다. 그런 경우에 권리를 제가 없는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팔았는 거죠. 그걸 무건대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양팡 측이 처음에 무건대리를 주장했을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개를 많이 해본 중개사 입장에서는 되게 실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실수냐면은 제가 양팡이라고 보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인즉슨 계약은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도인 측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내가 하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으로 했다는 게 좀 잘못된 거예요. 매도인은 잘못 없고 매수인인 나도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어머니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대응 면에서는 누가 봐도 이 상식적으로 좀 잘못됐을 건데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버라는 분이 집을 많이 사고 팔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고, 지금은 계약은 됐지만 나는 그 당시 합의 해제가 됐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잘잘못을 좀 따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잖아요. 2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많아 맞아요.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엄청 많죠.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집을 대신 사러 왔다 하고 대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세나 월세 같은 계약도 대신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죠. 엄청 많아요. 정말로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바쁠 때는 받았던 문제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위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한 중개사의 잘못이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집 볼 때 가족 전체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유튜버라는 공인성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가족 전체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단지 그 계약하는 날 딸이 없었다고 한들, 그 없는 것도 사실은 며칠 뒤에 계약한 게 아니라 그때 집 보고 그날 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딸이 뭐 바빠서 가니까 엄마가 대신 해줬다, 이 정도는 사실 누가 봐도 표현 대리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양팡이 충분히 그 집을 현장을 확인했고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개사 입장에서도 양팡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개사한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양측 주장에 따라 말은 바뀌지만 양팡님 측 주장에 따르면 나는 그날 계약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합의 해제가 된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계약금 500만 원 넣고 그냥 그날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날 보통 일이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일 지불하기라고 했어도 내일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계약금 안 들어왔냐, 누군가는 물어보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매도인이든 중개인이든 어떠한 끝났다고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양팡님은 난 끝난 줄 알았다, 다른 집을 알아보자 해서 다른 집을 계약한 것 같아요. 중개인이 물건도 보자고 추후에도 다른 물건들을 양팡 측에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중개인이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중개사 입장이었으면은 다른 집을 보여줬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집을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양팡이 밝힌 것이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싶다, 계약을 해지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죠.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합의 해제가 된 것 같아 보여요. 제대로 전달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달 뒤에 내용 증명이 날라온 것을 보면은 매도인 측은 그 내용을 잘 몰랐지 않느냐,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매수인한테는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물건을 소개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 만큼 매도인 측에는 내용 전달이 안 됐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그렇게 없죠. 볼 수 있죠. 결론은 그 둘 사이에 낀 중개인이 아마 이 부분은 좀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너무 좀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매도자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잘못은 없는 건 맞아요. 계약서는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성격으로 계약금의 10%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양팡 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빼도 박도 할 수 없죠. 이미 네.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했고 모든 계약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중개를 안 하시는 게 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로 인해서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봐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걸 책임진다기보다는 왜 이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느냐에 대한 과태료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결론은 양팡 측에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을 무는 게 맞고, 다만 이게 좀 과하다라고 해서 법원에 좀 줄여달라고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현실에서 보통 합의 보잖아요. 그죠? 합의 보죠. 뭐 1억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봐도 오바고, 1억에서 뭐 반갈이 5천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 보니까 한 달에 몇 억 버시는데 어차피 1억이 넘어가진 않는 거거든요. 1억 이내에서 합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 이미지를 망쳐서까지 합의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종시 3생활권 중개하실 때 천마부동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러면 된다. 어색하지?